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다룬다 홀스형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스페인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스페인 국왕의 초청으로 스페인의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엄청난 환대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대였어요. 스페인 국왕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르셀로나에 꼭 함께 가자고 부탁을 합니다. 처음에는 대한민국 측에서는 거절했다고 해요. 스케줄이 너무 빡빡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방문까지는 무리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국 G7 갔다가 오스트리아 갔다가 바로 스페인으로 간 것이거든요. 일정이 너무 빡빡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국왕이 계속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바르셀로나로 갑니다. 거기서 스페인 국왕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카탈루냐 주지사가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이 일을 스페인 언론에서는 대서특필합니다. 한국이 바르셀로나로 가져온 평화. 스페인 언론들은 열광했고 전 세계 언론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스페인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대체 스페인에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저렇게 열광하는 걸까? 이번에는 스페인과 카탈루냐의 민감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이해가 될 거예요. 스페인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스페인이 위치하고 있는 이베리아 반도에는 라틴어를 기원으로 하는 여러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의 바르셀로나 위치에 있는 지역에서는 카탈로니아어를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스페인과 언어가 서로 달라요. 1400년대 중반 이베리아 반도는 왼쪽에 포르투갈, 중앙에 카스티아 일레온, 오른쪽에 아라곤 왕국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카탈루냐는 아라곤 왕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당시 이베리아 반도에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카스티아 일레온의 왕은 18살의 이사벨 여왕. 이사벨 여왕은 자신의 신랑감으로 포르투갈의 알폰소, 아라곤의 페르난도 왕을 놓고 밀당을 하다가 아라곤의 페르난도 왕을 자신의 신랑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스페인의 카탈루냐가 합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200년이 흘러갑니다. 1702년 스페인에서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인데 유럽 전역이 참여하는 큰 전쟁으로 번져버립니다. 이 전쟁은 1714년까지 이어지는데 12년 동안이나 전쟁이 지속된 거예요. 이때 카탈루냐는 지는 쪽에 서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카탈루냐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하게도 엄청난 탄압을 받게 됩니다. 한 번의 선택이 카탈루냐를 엄청난 불행에 빠뜨리게 된 거죠. 자치권도 뺏기고 카탈루냐 언어도 못 쓰게 되고 탄압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20세기가 됐습니다. 스페인 제2공화국이 탄생합니다. 1931년 카탈루냐는 자치권도 다시 얻게 됩니다. 그렇게 카탈루냐의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에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프랑코 반군과 공화국 정부군과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카탈루냐는 또 지는 쪽에 서게 됩니다. 1939년부터 스페인에서는 프랑코 독재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랑코 독재 정권은 1975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 기간 40년 동안 카탈루냐는 탄압을 받게 됩니다. 또 한 번의 선택에 카탈루냐는 또다시 엄청난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1975년 독재자 프랑코가 죽고 스페인이 정상적인 민주국가가 되면서 카탈루냐는 자치권을 되찾게 됩니다. 카탈루냐인들은 역사적으로 스페인에서 탄압과 억압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975년까지였으니까 그 탄압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탈루냐인들은 지금도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카탈루냐는 현재 나라는 아니지만 자신들만의 국기를 가지고 있고 스페인과 다른 언어를 쓰고 있으며 스페인에서 부유한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정부를 가지고 있으니 심심하면 나오는 얘기가
독립 이야기입니다. 독립에 대한 안건을 투표로 붙이고 높은 찬성률로 독립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 주 이해를 해산시키고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스페인과 카탈루냐의 관계가 민감한 이유에 대해서 대충 감이 잡히시나요?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가 경기를 하면 난리가 나는 이유도 대충 아시겠죠? 카탈루냐인들에게는 국가대항전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엘 클라시코, 전통의 승부라는 뜻인데 이게 1400년대부터 이어온 역사전쟁의 대리전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스페인과 카탈루냐인데 스페인 국왕과 카탈루냐 주지사가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둘을 한 자리에 모이게 했고 심지어 이 둘이 눈을 마주치는 일까지 벌어졌으니 스페인에서는 난리가 날만 했겠죠. 한국이 바르셀로나에 가져온 평화, 이 말이 절대 오버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스페인과 카탈루냐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길 응원해봅니다. 사실 카탈루냐의 독립이 현실적으로 녹록지가 않아요. 남의 나라 얘기라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아름다운 평화가 유지되길 희망합니다. 스페인의 평화에 대한민국이 기여했다는 것이 역사에 기록된다면 이것도 엄청 뿌듯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스페인과 카탈루냐 이야기였습니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홀스형이었습니다.